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종보 기자입니다. 본편에 들어가기 앞서 한국인을 위한 소화특효 음료를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시중에 파는 유산균포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물에 타서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게 있죠. 바로 김치입니다. 잘 익은 배추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서 넣어주시고요. 빛깔을 내기 위해 고춧가루를 좀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들어가야 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을 아주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잘 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음료를 제가 무척 존경하지만 평소 장 트러블로 고생 중이신 저희 본부장님께 특별히 대접하겠습니다. 이 유산균 다 죽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종보 기자입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 김치, 마늘, 고추 얼마나 드시나요? 이런 발효 음식과 향신료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장에서 유산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국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외국인과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장은정 약사님 모시고 한국인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은정 약사입니다. 약사님, 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다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기자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봤을 때 기자님은 지금 홀몸이 아닙니다. 기자님 몸속에는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는 기자님이 드시는 것을 먹고 배설하고 운동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남자라서 임신을 할 수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약사님? 놀라셨군요. 네. 기자님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장 속에는 살아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미생물 세계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장내에는 천여 종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무게는 약 1.5kg 정도에 이릅니다. 이것은 숨쉬고 말하고 호흡하고 밥을 먹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상호작용을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이 계속 공생하고 있는 존재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의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지만 약 95%가 장에 밀집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섭취하는 음식, 즉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발효식품을 정말 많이 먹는데 이 김치, 마늘, 청양고추를 많이 먹는 한국인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한국인은 고춧가루, 마늘 등 강한 향신료와 김치, 된장 등 전통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데요. 이러한 식습관이 한국인 고유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생물을 한국형 유산균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형 유산균은 우리 지역의 삶과 먹거리에 적합하도록 오랜 기간 동안 적자 생존 과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따라서 실제 한식을 주로 섭취하는 한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의 장내 미생물 분포가 다르다는 것이 논문으로도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논문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한국인은 117개의 고유한 장내 미생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개국의 공통된 장내 미생물들은 단 3개뿐으로 민족, 국가마다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학 기자지만 몰랐던 사실입니다. 약사님, 유산균이 향신료에 취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인 장에서 문제가 없나요? 유산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열, 수분, 산 이외에 마늘, 양파, 생강, 홍고추 등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향신료에도 취약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향신료에 포함된 물질인 알리신, 슈가올, 캡사이신 등의 항균 효과가 있어 유산균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김치, 마늘 먹고 유산균 먹으면 다 죽을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기업에서는 향신료에도 강한 한국산 유산균을 연구 중입니다. 한국산 유산균이 따로 있군요. 그럼 한국인이 유산균을 선택할 때 한국산 유산균이 더 적합할까요? 한국인은 인체 해부학적인 구조도 서양인과 다르고 식생활도 서구의 식습관과 크게 다르며 섭취하는 음식도 다양합니다. 서양인들은 주로 빵, 치즈,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 위주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과는 장내 미생물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마늘, 고추, 생강, 파 등의 강한 향신료가 들어있는 음식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유전자를 가진 한국형 유산균이 상대적으로 적합합니다. 약사님, NGS를 통한 맞춤형 유산균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뭔가요? 예전에는 우리 몸속 수천 종의 미생물을 일일이 찾아냈어야 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분변 검사로 쉽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키트를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배변을 가져오기는 좀 그래서 땡땡파이 아시죠? 땡땡파이를 준비했습니다. 변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푹 찌르면 됩니다. 이러한 분변 내 균총 분석을 통해 나의 장 속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 몸에 필요한 유산균 제품을 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장 속 환경이 좋지 않거나 유산균을 드셔도 개선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약국에서 본인의 장 상태에 대해 약사님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사님, 그러면 연령별로도 이렇게 필요한 유산균이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장내 균총이 변화하는데 특히 비피더스균의 경우 아기에게는 매우 많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고 유해균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령대에 맞게 적합한 균주 배합 비율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주 배합 비율은 주로 소장에 작용하는 락토바실러스균과 대장에 작용하는 비피도박테리움균의 배합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유산균 종류별 성분 배합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는 제품이 나에게 맞는 유산균 선택에 도움을 주고 그로써 더욱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가루형, 알약형, 두루형 등 제형의 차이가 있는데 유산균 섭취에도 영향이 있나요? 제형이 차이나는 이유는 연령과 상황에 따라서 유산균의 섭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드롭형 같은 경우에는 알약이나 가루약을 먹을 수 없는 신생아에게 적합하고요. 츄어블 제형 같은 경우는 치아가 형성된 어린이가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제형입니다. 또한 맛과 향, 비타민, 프리바이오틱스의 부원료를 첨가하여 만든 제품이 이런 가루형이고요. 섭취가 간편하고 입속 잔여물이 남는 가루형을 원치 않는 분들께 적합한 제형이 바로 이런 캡슐형입니다. 약사님, 최종적으로 유산균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을 섭취하는 것으로 균주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균주의 연구 실적, 임상시험, 특허 등 균주의 연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족별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한국산 유산균 제품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했다면 더욱 좋겠죠. 유산균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우수한 균을 연령별로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유산균, 저 유산균 다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으시다면 NGS 분석을 통한 맞춤형 유산균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약사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